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동향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엔비디아 AI 전략이라는 주제로 엔비디아의 함흥용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흥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팩토리. 왜 우리가 지능을 자꾸 만들어내지 하는 부분. 두 번째, 누구나 다 지금 모든 사람이 회자하고 있는 생성형 AI 잠깐 터치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 이것의 엣지나 후기 혹은 물리적인 AI로 우리가 서비스를 직접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엔비디아 본사고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무수하게 이 ICT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했죠.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닌데 한해 이렇게 저희가 가속 컴퓨팅을 위해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AI 팩토리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어떤 조직이 됐든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수백억이 아닙니다. 수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AI 팩토리, 즉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능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 갖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죠.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을 위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요 밑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의 막강한 그런 스택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병렬 처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쿠다죠. 이 쿠다의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 수백 개의 AI 모델을 지원하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속화하는 아주 병렬 처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 유저가 한 500만, 60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저렇듯 그런 라이브러리 위에 가속화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위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을 위한 버티컬 인더스트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보틱을 위해서 혹은 서베일런스를 위해서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를 위해서 여러 등등의 그런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직원이 3만 명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2만 7천 명이 엔지니어입니다. 그중에서 이 반도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3, 4천 명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2만 명 이상은 전부 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가속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한다든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인원, 즉 모든 스타트업들이 요새 소프트웨어 인원이 7, 80% 이상 되죠. 엔비디아는 기존에 없던 계속 그런 룰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이 부분은 너무나 다 잘 앞 세션에서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생성형 AI라는 것은 데이터와 패턴을 추세를 학습하고 상황 인식을 하는데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인간이 생성하는 것을 모방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도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화 학습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결국은 이 머신러닝이란 알고리즘 차이에서 새롭게 인간과 같이 모방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 부분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요 보시면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지나온 변천사를 그냥 짧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데이터가 무수하게 많은데 이걸 레이블링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트랜스포머의 그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되고 또 막 엄청난 파라미터를 가진 GPT-3 이런 부분과 이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이것을 무수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근간이 되었지만 결국은 멀티모달로 이 생성형 AI가 나오게 됐고 뭐 생성형 AI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텍스트를 하건 말을 하건 어떤 형태라도 새로운 콘텐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AI는 과거에 뭐 프레딕티브 AI는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어떻게 애큐러시를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에 초점을 뒀죠. 그래서 우리가 뭐 TTS나 ASR 뭐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 생성형 AI는 이런 뭐 비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패턴과 그 트렌드를 읽어내고 새로운 콘텐츠와 창조성을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나 어떤 조직들이 바른 의사결정과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꾀할 수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뭐 AI를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냥 뭐냐면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림만 외우시고요. 우리가 이걸 디플로이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을 거냐, 즉 그렇다면 타임 투 마켓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방면 나의 AI 모델이나 이런 부분이 막 공유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오픈 소스로 하면 시간은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최적화, API에 대한 어떤 연계성 이런 거를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지만 우리 봤듯이 고급 레스토랑을 가느냐 아니면 식재료를 사서 우리가 집에서 쿡을 하느냐 그 차이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지능적으로 많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왔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엣지로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뭐 제조 현장에서 리테일 샵에서 이제는 많은 AI가 적용이 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 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로지스틱스를 최적 경로를 찾고 재고 관리를 하고 하는 등등 의료, 그렇죠, 농업, 예, 로보틱 모든 부분에서 지금 버티컬 그 산업에서 이 엣지가 많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엣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가장 원천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발생하는 뜻하고요. 엣지의 장점은 딱 있어요. 이 대역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위드스. 우리가 네트워크 많이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돈 꽤 듭니다. 꽤 드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전체 비용의 30-40%를 차지해요. 근데 이 모든 이 AI의 적용을 그리고 서비스를 이 엣지에서 할 수 있으면은 그 대역폭에 대한 코스트가 줄어들고 두 번째 정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밴드위드스의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거를 많이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4K의 어떤 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대역폭 다음에 뭐 224 by 224로 줄입니다.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죠. 예, 그렇듯 이런 정확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엣지를 생성형 AI 적용을 할 때 이런 IVA, 인텔리전트 비디오 아날리틱, 그 다음에 로보틱 플랫폼, 그리고 생성형 AI 이 세 가지가 가장 근간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이제 가게 되겠죠. 네, 이 부분 뭐 설명드리는데 한해 혼자서 다 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떤 프리빌트된 검증된 소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AI를 개발하면 많은 코스트와 시간을 줄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개발자가 뭐 텐소 알티냐 뭐 파이토치냐 막 고민하고 AI 모델 뭐 요로냐 뭐 에피션넷이냐 막 고민하고 하드웨어는 뭘 쓰지 막 고민하시면은 그 시간만 한 6개월 이상 가실 거예요. 예,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잘 만들어진 프리빌트된 그런 SDK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리적인 AI로 다 귀결이 될 겁니다. 이게 한 1분 30초 동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이후에 한 대여섯 장 말씀드릴게 그냥 이거 보시면은 다 끝납니다. Interact with the physical world will embody robots. Many will be humanoid robots. Developing these advanced robots is complex, requiring vast amounts of data and workload orchestration across diverse computing infrastructures. NVIDIA is working to simplify and accelerate developer workflows with 3 computing platforms:
NVIDIA AI,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AI Omniverse, 팩토리 and 관점의 Jetson 지능을 Thor, 만드는 부분, plus 트레이닝을 generative 통해서 AI-enabled developer 그리고 tools. 위에가 옴니버스가 결국은 To accelerate 시뮬레이션 Project 이런 Groot, 부분을 a 아까 general 메타버스 humanoid 관점의 robot 디지털 트윈 foundation model, 해서 NVIDIA 결국은 researchers 시뮬레이션하는 capture human 부분이고 demonstrations, seeing the robot's hands in spatial overlay over the physical world. They then use RoboCasa, a generative simulation framework integrated into NVIDIA Isaac Lab to produce a massive number of environments and layouts. They increase their data size using MimicGen NIM, which helps them generate large-scale synthetic motion datasets based on the small number of original captures. They trained the Groot model on NVIDIA DGX Cloud with the combined real and synthetic datasets. Next, they perform software-in-the-loop testing in Isaac Sim in the cloud and hardware-in-the-loop validation on Jetson Thor before deploying the improved model to the real robots. NVIDIA Osmo Robotics Cloud Compute Orchestration Service manages job assignment and scaling across distributed resources throughout the workflow. Together, these computing platforms are empowering developers worldwide to bring us into the age of physical AI-powered humanoid robots. 네, 결국 물리적 AI는 우리가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5년 전에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200년을 산 뭐 그런 영화가 나와요. 고인된 로빈 윌리엄스가 그 로봇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깡통 로봇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봇의 재산권이 부여되고 이제 모든 그 AI 영역이 발전을 합니다. 피부까지, 장기까지. 지금 고아텍스 계열로 상당히 인공혈관, 뭐 인공 조직 이런 게 무지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면서 그 섬기던 그 여자분은 돌아가시고 그 증손녀하고 계속 그러면서 로봇은 이제 사람과 거의 같아졌어요. 뭐 신체적으로, 피부적, 뭐 조직적으로도.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완벽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불로장생이죠. 그런데 그 여자와 사랑을 위해서 로봇가 죽음을 택하고 200년 살고 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뭐 스타워즈, 뭐 스타트랙 보면 그 R2D2 이런 로봇 나오잖아요.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걔 보면은 별짓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떤 유성에 맞아서 우주선이 쫙 귀울면 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가서 뭐 육안으로 봅니까? 아니죠. 로봇한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일이야? 하면 얘가 뭐 삐리삐리 하면서 뭐 얘기 다 해줘요. 어디 가서 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이 로봇가 다 판단해서 알려주고 사람과 인터액션을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컨버세이셔널 AI, 이 대화형 그거를 가지고 그 근간에는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고 챗GPT가 있고 더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모델들이 계속 이 사람과 인터액션하는 부분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로봇은 이제 단순히 굴러다니는 구동부나 뭐 그냥 한번 볼 수 있는 인지부의 분만이 아니라 모든 관절, 이 사람과 같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에는 이런 유사한 로봇을 우리가 현재 휴대폰 하나씩 갖고 계시듯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엄청난 이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피지컬 물리적 AI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왼쪽은 이제 로보틱을 위한 아이작, 뭐 시뮬레이션과 모든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로봇이 이 영감을 가지고 퍼셉션을 가지고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네, 오른쪽에 메트로폴리스라고 이 시각적인 데이터를 AI와 접목하는 그 엔드 투 엔드 그 플랫폼 두 개가 가장 근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아이작이라는 것은 로보틱 플랫폼이에요. 로봇을 하시는 로봇 공학자는 누구나 다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바로 디지털 트윈 개념의 옴니버스의 한 브랜치인 그 아이작 시뮬레이터에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절을 위한 부분, 또 멀티 그 씬에 대한 것을 합성해서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작 퍼셉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애들이 걸어오면 계속 나날이 막 기다가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가 그게 있죠. 그러한 강화 학습을 로봇한테 시켜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걔가 이제 부드럽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걸어갈 수 있는 이미 이제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거는 결국 이 비주얼 데이터, 비주얼 모델과 AI를 하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루트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플랫폼을 지금 이 가장 로봇의 큰 커뮤니티 ROS와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당 800조의 연산이 가능한 요만한 GPU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정도 돼야 이제 뭐 사람과 같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내년 정도면은 아마 800조의 그 테라플랍 그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탑재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생성형 AI 그다음에 엣지와 더불어서 물리적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의 함흥용 전무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셨는데요. 산업 디지털을 위한 AI, 엔비디아의 AI 전략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AI에 대응할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함께 그려봐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구글의 오충현 매니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파일럿을 넘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글의 AI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팀을 담당하고 있는 오충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 있다 보니까 앞에 우리 엔비디아에서도 말씀 주시고 컬러버스에서도 이제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현실로 좀 돌아와서 현실 세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가트너에서 이제 해마다 이런 이제 하이퍼 사이클, 그래서 이제 기술의 성숙도하고 시장에서 이제 수용하는 그런 이제 척도를 발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머징 테크 쪽에 대해서 2024년 한 8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약간은 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 두 번째 단계가 어찌 보면은 관심이 이제 증폭되는 단계이고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환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단계인데 제너레이티브 AI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뭐 자동화된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더 떠오르고 있다. 저기서 이제 생성형 AI가 이렇게 조금 뭐 이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게 뭐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증폭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 트렌드 자체에도 보면은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이것까지 가려면은 조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글의 딥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 AGI, 일반 인공지능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모사해서 사람처럼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지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답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구글 딥마인드가 올해 아마 5월 6월쯤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생성형 AI가 뭐 이 AGI의 레벨로 이제 나눴을 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이제 판별해 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레벨이 지금 낮다고 판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딥마인드 랩 자체가 영국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뭐 메타가 됐든 아니면 뭐 클로드가 됐든 여러 이제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뭐 몇 년 내에 이런 AGI가 이제 도래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무튼 저희 딥마인드에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도 얘기를 한 게 그분은 항상 한 10년 정도를 항상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한 10년 내에 이 AGI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레벨이 상당히 아직도 이머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AI를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특정 타스크에 스페셜라이즈된 AI, 그리고 AGI처럼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은 사람을 보면은 다양한 환경에 대처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얘기하는 게 AG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지금 AC로 들어놓은 것들은 다 스페셜라이즈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알파고나 알파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슈퍼휴먼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알파제로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뭐냐면은 알파고는 뭐 많이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과 어떤 대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실 건데, 그 이후에 좀 더 발표된 게 이제 알파 제로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딱히 미디어상에 따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알파 제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 우리 이제 학습하는 방식은 보면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둑으로 치면 기보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케이스들을 학습해서 그거에 대해 예측을 하는 건데, 알파 제로 같은 경우는 기보를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마인드에서 사용하는 이런 학습 기법들은 상당히 이런 강화 학습에 특화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떤 게임의 규칙, 2인의 게임에 대해서 규칙만을 주고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대국을 하면서 그걸 계속 학습해 나가고 그걸 지능을 학습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슈퍼휴먼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아직 많은 시간들이 아마 소요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게 이제 올해 초반쯤이었는데 계속 저희들도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레벨 2에서 레벨 3까지는 온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바라보는 건 조금 더 진화됐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생성 AI가 많은 걸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레벨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초보자 또는 약간의 지능 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색깔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같은 하이퍼사이클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에이전트의 앞으로의 미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통 다들 챗봇 형태나 이런 형태를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제 멀티모달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런 텍스트 형태로 말도 하지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터페이스들 자체도 LLM 모델이나 이런 것도 다양한 어떤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도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컨텍스트인지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내놓는 이제 향후 미래상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거를 올해 5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뒤에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이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Okay, let's do some tests. Tell me when you see something that makes sound. I see a speaker, which makes sound. What is that part of the speaker called? That is the tweeter. It produces high-frequency sounds. What does that part of the code do? This code defines encryption and decryption functions. It seems to use AES-CBC encryption to encode and decode data based on a key and an initialization vector, IV. That's right.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in?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What can I add here to make this system faster? Adding a cache between the server and database could improve speed. What does this remind you of? Schrodinger's cat. All right, give me a band name for this duo. Golden Stripes. Nice. Thanks, Gemini. 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챗GPT에서 뭐 이제 채팅하는 형태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거기 내에서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 계속 들어오고 저런 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스트리밍 들어오는 것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오디오도 들어오는 거 말하는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답도 빠르게 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보면은 그 세션 내에 내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AI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러니까 다양한 모달리티가 다 포함되어 있죠. 뭐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어떤 지역 아까 보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어디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제 멀티 모달이 섞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 응대를 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의 세상이 이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실제 이제 서비스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떤 B2B 서비스나 B2C 서비스를 이제 구상을 하실 때 이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실 건데 거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 이런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아직 올해 초도 그렇고 올해 중반까지도 보면은 어떤 약간 아직은 이제 컨셉화 정도 계속 이제 파일럿들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핫하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제 적용을 한 번씩 많이들 해보는 단계인데 그걸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의 B2C 서비스 또는 B2B 서비스 내에 이런 걸 적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고 적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특화된 기능보다는 그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약 기능, 생성 기능에 이제 많이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 뭔가 시도하는 것들이 아직도 파일럿에 그치고 있다라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고객사들한테 받은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조금 이제 이 비즈니스적인 쪽, 기업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정말 기업을 어떤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앞에 이제 MS 상무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생산성 향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를 이제 키우는 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낮춰서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 또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차별화 혹은 또 해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 생산성 향상을 시켜서 빠르게 런칭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 정말 이제 기술 트렌드에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생성 AI가 정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 걸 적용하실 때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례 몇 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먼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술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서비스를 만들 때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앱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이 디지털 소비 동력은 아시겠지만 뭐 MZ세대들 그래서 보통 한 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거의 4시간 이상씩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MZ세대들 그리고 Z세대들 이런 타겟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금융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통계를 이제 한 걸 보시면은 MZ세대의 거의 85% 이상이 비대면 저축계좌 그러니까 예전에 일금융권 말고 이런 상당히 다양한 우리 이제 디지털 금융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쪽에 비대면 저축계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MZ 세대들의 특징은 이제 집중력이 상당히 짧습니다. 거의 뭐 10초 내에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어떤 걸 찾는다기보다 자기한테 추천되는 거를 소비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객 대상들을 좀 고려를 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이라는 그 이제 블록체인 쪽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이제 팻 프로토콜 이론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조엘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의 이제 가치는 밑단에 있는 HTTP 이런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보다는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 지금 아까 웹3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이 하단에 있는 프로토콜 레이어가 가치를 청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이제 생성형 AI는 어디에서 이런 가치가 나올까요? 앞에 이미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밑에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동일한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고유 데이터가 없으면은 동일한 답을 줄 수밖에 없죠.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RAG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그 위에 고유의 상품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해졌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생성형 AI를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이제 배포를 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한 번 배포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계속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추가적인 피드백을 계속 넣을 수 있는 그런 루프가 있는 곳에 AI를 배포를 하셔야지 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들이 가치를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1월에 이제 발표한 LG U 플러스 AI 에이전트 익시오라는 게 있는데, 뭐 이제 SKT 쓰신 분은 다른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에도 보시면 앞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자체 초소형 모델이 들어가 있고, 그건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구글의 거대 모델인 LLM이 제미나이가 뒷단에 탑재돼서 그 앞단에서 이제 이 LG 익시오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히트를 한 게 아이폰에서 이제 통화 녹음 서비스인데, 그건 뭐 SKT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는 온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요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뒤에 LLM 모델인 제미나이가 이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트렌드 자체는 여러 가지 멀티 모델, 멀티 LLM,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이런 한 세 가지 트렌드를 다 섞어서 많이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발표 주관하신 분이 이 인재상을 잠깐 좀 언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의 이제 인재상은 보시면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제 뽑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구글리한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글에 이제 핏이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적극적이고 뭐 능동적이고 열린 사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이제 서로 이제 수평적이고 오픈된 근무 환경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누군가 이제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가서 이제 그걸 도와주고 그걸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 코멘트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떤 롤이 지워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작업 지시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구글의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학생분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평가 항목 한 4가지 정도, 저희 인터뷰가 한 이거 외에도 이제 몇 차례 있겠지만 기본 4세트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이제 뭐 브레인 티저 같은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왜 둥그런지를 설명을 하라든지 뭐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신의 어떤 전문 영역, 그리고 이 중간에 이 GCA라고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떤 절차에 거쳐서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생각하고 추론해내는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들 하이어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의 AI 전략을 봤다면 이제 구글의 AI 전략을 통해서 구글이 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AI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재 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구글이 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기업 참여형 인재 양성 관련돼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AWS와 함께 열어가는 클라우드와 AI 인재 양성의 미래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얘기를 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AWS의 이성화 이사님께서 발표 준비하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계속 듣고 계셔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지만 앞에 이제 저희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인간에 가까운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주셨다고 하면 저희 AWS는 오늘 클라우드와 AI 인재 양성 클라우드와 AI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죠. 그거를 향해서 저희 AWS와 어떻게 같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먹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콘솔이 네. 계속 뒤로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흡해서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이런. 네. 미리 뒤에 이제 나올 얘기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조정을 잘 못하겠거든요. 앞으로 지금 제일 앞장으로 넘겨야 되는데, 계속 뒤로 넘어가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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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주소를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에베레스트 정복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베레스트 정복을 할 때 베이스캠프 고도를 변화를 시켰더니 등정 성공률이라던가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베이스캠프 고도를 변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는 생각들을 못 하셨어요. 산소도 부족하고 물자 조달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베이스캠프 고도를 전문가분들 그리고 계속 트라이를 하셨던 등정 전문가들이 해발 고도를 높이자 사망률도 1%로 줄었고 성공률도 65%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와 AI는 이런 디지털 혁신의 디지털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고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IT 비용을 30%에서 50% 줄일 수가 있고요.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도 30%에서 40%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AI, ML 프로젝트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84%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률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ML 영역의 전문가들, 클라우드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점점 더 시장에서 많이 찾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직업들을 새로 클라우드와 AI 관련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라우드 AI를 도입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소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고도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을 65%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율이 70%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문 인력만 3만 명이 양성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고 정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28.4%만이 현재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이런 IT 교육 간의 격차도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그 AI라던가 클라우드 기술 트렌드는 1년에서 1.5년
AI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대학의 교육 과정, 특히 IT 관련 커리큘럼들은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 교육,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IT 전문가, 클라우드 전문가와 그다음에 AI 전문가로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실무적인 역량을 가진 인력은 그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73% 기업에서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AWS는 새로운 고지로의 베이스 캠프 전략을 4가지 축으로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AWS는 32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 교육 전문 조직을 본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가상의 교육 훈련장이라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인 스킬빌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킬빌더는 레벨별로 그리고 기술별로 직무별로 1000개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이제 교육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커톤 과정과 그다음에 실습 과정 그리고 자격증 모의고사 과정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디그리도 이제 오픈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대학들하고 협업을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새로운 베이스캠프 전략으로 숙련된 셰르파의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 저희 AWS 직원 강사님들 지금 현장 산업 현장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부터 해서 각 인더스트리별로 직접 출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어떠한 인력을 어떠한 스킬셋으로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다 50%에서 60%까지는 실습형, 현장 중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실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도를 정복을 할 때마다 그걸 인증하는 공식적인 깃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WS는 12개의 4개 카테고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격증은 IT 업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격증으로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저희 자격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연봉이 이제 30% 정도 상승한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해서 올라갈 때 여러 다양한 등반 루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산업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 그 다음에 공공섹터의 고객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과정, 인재상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ML 교육 관련으로 좀 어떤 교육을 그러면은 AWS가 하고 있을까를 사례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AWS는 AI, ML 영역으로 25년 이상 투자와 혁신을 해오고 있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ML 관련 교육만 실습 중심, 현장 중심으로 컨텐츠로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매년 AI 교육 수료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2밀리언의 AI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AI, ML 교육을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고객께서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먼저 그 러너들 대상으로 학습 진단을 합니다. 학습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목적이 뭐인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저희 교육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교육 과정은 단지 이제 강사님 전문 과정뿐만 아니라 디지털 과정, 그 다음에 게임 기반의 여러 가지 과정들, 해커톤 과정이라던가 이런 과정들까지 블렌디드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학업 성취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 관련된 자격증 취득까지 연결해 드리는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ML 자격증만 지금 조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왼쪽에 AI 프랙티셔너라는 자격증은 non-IT 전공이거나 아니면 IT 부서가 아닌 부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부서, 컨설팅 부서에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교육을 들으시는 것만으로 AI 관련된 관련 영역의 밸류를 찾아내 본다거나 아니면 본인 전공에 융합을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교육 과정과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AI/ML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ML 모델을 실질적으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 과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자격증은 이런 ML 모델 생산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자격증과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사실은 AI 기술의 굉장히 차별화 요소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에서 가장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력인 ML 전문 인력, 기계학습 스페셜티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베이스건 아니면 리거시 베이스건 개발자 또는 데이터 과학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트랙을 저희 AI 학습 경로 트랙을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마지막에 생성형 AI 기반을 둔 개발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 기반을 둔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MLOps 엔지니어 이렇게 저희가 양성을 해드리는 이런 학습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학습자들이 이제 어떤 지금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학습 과정은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별로도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양성 과정, 머신러닝 엔지니어 과정, 그다음에 MLOps 엔지니어 과정, 데이터 과학자 과정. 네, 이렇게 저희가 과정을 페르소나별로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 트랙이라던가 교육과정 트랙들을 보시면 클라우드와 AI와 데이터가 융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클라우드만 아는 인력, AI만 아는 인력, 데이터만 아는 인력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시장에서 요구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들은 사실은 이 세 개의 기술을, 기반 기술을 잘 융합해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좀 유일하게 이렇게 클라우드와 데이터와 AI를 융합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을 클라우드 교육은 일단 들으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리거시 베이스로 클라우드를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더라도 저희 교육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고 나시면 직접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투입을 되시는 그렇게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저희가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 중심,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AI, ML 기술이 80% 이상이 향상됐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고 매년 40% 이상씩 AI, ML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고지로 혁신을 했을 때 어떠한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교육의 접근성, 그리고 내가 속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그 다음에 대학의 수준,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저희 AWS 교육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별 연합 해커톤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아는 이제 굉장히 유명 대학들의 이제 학생들보다 오히려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해커톤에 입상을 한다거나 글로벌 대회에서 또 수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이런 학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시장이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스킬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AI 관련으로만 예전엔 없었던 일자리나 직무들이 창조가 되고 있어요. 2025년까지 글로벌리는 90만 개, 그리고 한국은 15만 개의 이제 AI 관련 또 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라던가 산업혁신 가속화에도 이제 앞에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그런 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훈련장과 같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플랫폼인 스킬빌더, 그리고 이제 검증된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베이스 캠프, 그리고 보다 스킬업이 된 인력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에 출강을 직접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께서 전문 등반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서 같이 훈련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12개 산업별로 이제 특화된 그런 교육 과정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장비를 가지고 취업 시장 그리고 인력 시장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가 바라는 인재상은 이런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 등반가에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를 혁신을 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고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력, 그리고 등반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그런 인력, 그런 인재상을 저희 AWS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글귀를 제가 읽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이 인류의 한계를 넓혔듯이 클라우드나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은 이미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AWS와 함께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와 AI 정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성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AWS의 이성아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바로 오늘 오전에 마지막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생성형 AI와 실제 적용 사례를 주제로 네이버의 김필수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네이버의 그 클라우드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필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점심시간이 오버가 돼버렸습니다. 많이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만 10분 안에 빨리 끝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이론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향 전망 앞에서 얘기 다 하셨죠. 그래서 요거 넘어갈게요. 네. 뒤에 것만 얘기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2025년 전망은 다들 잘 아시죠? 멀티모달 그리고 이제 그 옴니모달의 어떤 대중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가속화 그리고 이제 AI 칩의 생태계 그리고 이제 소버린 그리고 이제 지역별 국가별 뭐 초고나 AI 에이전트 요거 중요하죠. 초고나 AI 에이전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치 창출을 위한 적용 확산. 사실 우리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워낙에 이제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그 AI 기업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이제 AI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정말 이렇게 휴대폰 만지듯이 정말 이렇게 손에 잘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융합을 통해서 잘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AI 안전 및 윤리 요 노력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는 올바른 AI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AI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윤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주권 이런 거 넘어갈게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AI 에이전트 간단한 게 다들 잘 아시죠? 아까도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춤형입니다. 첫 번째 저희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검색과 이제 지금의 차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뀌는 생태계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4세대 엔진은 저희도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은 멀티모달 기술과 여러 기술들을 넣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쭉 있는데 AI가 그러면 AI 단독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없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학계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쓰거나 요약을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은 이미 이제 여기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가 다 이제는 뭐 이 정도 기능은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어떤 우리 산업계에 진출을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좀 대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HD맵 고밀도 지도 그리고 5G와 6,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여기 컴퓨팅 비전과 관련된 이런 쪽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멀티모달과 옴니모달의 어떤 가속화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잘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게 중요하죠. 저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돈 벌기 위해서 AI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AI 에이전트의 인터페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홈, 로봇, 키오스크, 기타 뭐 이런 거가 저는 굉장히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이거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선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요.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들끼리의 호환성이 되는 것도 어렵고 엔드 유저에게 어떤 데이터 값을 보여주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도 아마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 3년은 정말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 장밋빛 비례는 굉장히 밝을 겁니다. 맞죠? 뛰어난 분들이 잘 만드시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쓰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바일, 모빌리티, 스마트홈, 로봇 이쪽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는 데이터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로봇과 모빌리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잘 돼 있고 우리 엔드 유저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좀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지금 올해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데이터와 AI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엔드 유저에게 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지속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아까도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스마트홈 얘기를 하셨죠.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해서 유저에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림들이 딱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는 다른 많은 지역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연결돼야죠. 그죠? 연결돼야 돈이 나오죠. 그죠? 네, 돈이 나와야 되는 쪽에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음성인식,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가공,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 또 합성 데이터 만들어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모든 환경들을 잘 이해하고 얘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에이전트가 돼야 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상, 온습도, 수면, 인바디, 뭐 약재, 주거 환경, 거기에 따른 각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거 마이커하고 스피커하고 우리가 초고대 AI를 가지고 좀 무언가를 좀 잘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한번 좀 넘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뭐 슬로포노믹스나 건강 케어, 그 다음에 이제 복약 상담, 건강 AI, 뭐 비대면 코칭 상담입니다. 진료 아닙니다. 비대면 상담과 코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런 거에 잘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말 우리 건강과 집과 로봇과, 자, 그럼 이 안에 로봇도 들어가 있습니다. 엣지 AI라든가 다양한 거에 여기에 보면 여기 다양한 요소에 로봇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AI와 디바이스, 그 다음에 로봇, 헬스케어, 이런 영역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는 클로버 케어커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PM으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멀티모달의 과속화에 있어서 보이스,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멀티모달의 기술이 연결되면서, 그러면 우리 엔드 유저가 실제로 우울감이나 아니면 정서나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지금 케어콜을 확산을 하면서 지금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1년 반 하니까 이제 조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야, 이거 뭐 당장 딱 해보면 뭐 내년에 당장 돈 벌 수 있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데이터 표준화, 뭐 정제, 합성,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못 가는 날이 부지기부수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보는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이스 기능을 굉장히 좀 많이, 특히 음성 인식과 음성의 합성 부분을 굉장히 기술력을 고도화시킨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뭐 나중에는 치매 예방하고 망선 질환, 복약, 귀가 안심콜, 다양한 곳에서 여러 보이스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령화가 될수록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나 이런 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저에 맞게끔 우리가 AI를 잘 적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술의 중요성도 알겠지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저희도 요걸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 키우고 있고, 최근에 몇몇 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자유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인재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인사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인사도 꽤 오래 했고, 뭐 데이터 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인재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성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고 그 개인성을 회사에 맞춰야 되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인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인재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잘하고 뭐 협업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재상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고 뭘 하려면 끈질기게 끝까지, 그리고 이런 AI 트렌드가 나오면 AI 트렌드를 끝까지 파고드는 이런 키워드가 저는 정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 채용이 된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늘 하나하나씩 꺼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재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사업을 정말 잘 안착시키고 끈질기게 갈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야구를 보면 3할을 치는 것과 3할 5푼을 치는 게 있습니다. 3번을 치느냐 아니면 3번 반을 치느냐, 이런 겁니다. 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 이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 아까도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거냐, 그걸 갖고 어떻게 데이터를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좀 정확해져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쉽지 않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분석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의료 AI나 다양한 특화 모델, 이제 에이전트가 되려면 특화 모델로 잘 가야겠죠. 특화 모델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AI, 이 AI는 에이전트입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고 간호사를 도와주고 환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지금 쭉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요거 제가 AI로 만든 겁니다. AI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언제나 우리가 편한, 사람이 살기 편한 요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걸로 좀 하고요. 뒤에 거는 사실 이제 우리 AI가 늘상 사람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로 하기 위해서 빈 공간, 이 공간도 이제는 AI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한 거고요. 헬스케어에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나 컨시어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너무나도 점심시간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같이 협력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